오늘 책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그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반응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만들었고 오늘은 지난번이 초급이었다면 오늘은 중급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으신 에세이 이런 것들 좀 모아봤어요.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원 에세이들 중에서 가드너들이나 뭐 원예가들이 쓴 글 말고 문학가 분들이 이렇게 쓰신, 그리고 문학가 분들 중에 정원 애호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 작가분하고 외국 작가분 두 분의 정원 관련된 에세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헤르만 헤세,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정원 일의 즐거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이 제목이 다 다른데 같은 에세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는 책이고요. 헤르만 헤세는 본인이 살고 있던 집하고 정원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꾸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일기처럼 되게 짧은 섹션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뭔가 되게 어렵거나 막 그런 얘기들보다는 되게 담담하게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었던 거, 식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계절별로 언제 좋았는지 이런 내용들이어서, 그리고 책이 또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여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0년 전에 산 것 같고, 10년 전에 사고 이것도 사고 최근엔 이것도 샀는데 다른 책인가?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책인가? 다른 번역가에 따른 책들이어서. 또 굉장히 정말 빠져들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박완선 산문집 호미. 박완선 작가님도 정원이 있는 집에서 정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꾸는 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생활하셨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이분은 호미 예찬을 여기서 막 하세요. 저도 거기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외국 가니까 가드닝 할 때 핸드포크하고 모종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드닝을 처음 접했던 게 영국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한국에서 가드닝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 사용을 했던 곳이 강원도 스키장, 알프스 스키장이 있는데 이제 있는 세컨하우스 별장 같은 곳의 정원이었거든요. 두 개 다 부러졌어요. 파다가. 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막 파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느꼈죠. 왜 핸드포크와 모종삽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는지. 호미는 돌 고르는 데 최적화된 것 같아요. 돌을 고르고 땅을 파고 얘네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도구의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만든 가드닝 도구, 아마존에서도 되게 인기리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되게 정감 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가드닝이라는 말이나 이렇게 안 하고 김을 맨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잡초 뽑는, 김 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김 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약간 정감 있는 그런 표현들도 되게 생활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냥 읽는 동안 정말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거는 이렇게 소설보다 이런 짧은 산문집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 주제별로 내용도 좀 짧고 명쾌하기도 하지만 읽을 때 되게 부담 없이 읽으면서 이분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을 보는 거거든요. 소설에도 분명히 그런 게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작가적인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분들의 고유한 약간 이렇게 퍼스널리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되게 정감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추천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흙에 대한 책을 한번 추천드렸잖아요. 흙 아는 만큼 배운다. 그걸 읽으셨다면 하나 더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본 작가분이에요. 일본.
이시카와 다쿠치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기적의 사과. 이것도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다큐멘터리도 방영이 됐었고 책이 출간된 지도 꽤 오래된 책인데 이분은 이름이 기적의 사과잖아요. 사과밭을 가꾸시는 농부예요. 저희 대대로 이제 물려 내려오는 사과밭, 그리고 주변에도 사과 과수원들이 있는 마을에서 사과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수확해서 납품을 하는 농부신데, 한 10년 넘게 그 사과밭에 농약을 치지 않고 흙의 자생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거름이나 비료를 주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고 품질이 좋은 기적의 사과를 만드는데 진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애쓰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분의 노력이 왜 흙에 대한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냐면 흙의 자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벌레라고 하는 거, 벌레라는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개체 수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있고 그렇지만 뭔가 한 가지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벌레들이 있으면 사실 그게 더 건강한 생태계고, 그리고 흙에도 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흙 자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흙의 자생력으로 해서 흙이 훨씬 더 건강한 게 이제 지속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비료나 아니면 약이 없어도 건강한 사과를 길러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과 장미과 식물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요. 장미과 식물 특히 그래서 약을 많이 치는 걸로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빨갛고 이런 사과를 사서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데서 그 기적이라기보다 이분의 노력하고 끈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 대한 내용이 정말 좋고, 이분이 또 쓰신 대담처럼 쓰신 책인데 흙의 학교예요. 흙의 학교. 이것도 내용이 되게 간략하고 재밌는데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하고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이제 방송을 준비하셨거든요. 네, NHK에서 이 기적의 사과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인데 그런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대담하는 형태, 그다음에 에세이 형태로 내용이 좀 이어지면서 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아마 자연을 보는 눈이나 벌레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보다 우리 집에서 내가 먹는 사과나무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원의 식물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한 책인데, 테마가 있는 정원식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식물을, 예를 들어서 정원에 어떤 식물을 심고 싶다라는 것들을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카탈로그를 보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거 찾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 서적들을 좀 찾아서 비슷한 걸 또 도감으로 찾거나 하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사실은 정원에 이런 식물을 심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양재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단순한 식물 말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쓰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이드 가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7명의 가드너 분들이 같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제이드 가든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풍토, 춘천에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자라는 환경을 예상할 수 있는 식물들이어서 사실 되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이거 다음으로 이제 나온 책이 꽃보다 아름다운 잎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작가분들이 같이 쓰신 거예요. 이거는 또 꽃보다 잎에 무늬가 있거나 잎이 되게 독특한 식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테마적으로 식물들을 조금 초이스하거나 셀렉션 할 때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 조금 더 작고 이런데, 정원에서
유행이 있는 식물들도 좋긴 하지만 우리 집에 딱 맞고 개성이 있는 정원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런 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 DM 중에서 식물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징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경험자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좋긴 하고 이렇게 도감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정확한 정보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도감이에요. 도감이라고 보시고 A to Z 코리안 가든 플랜츠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여기 이 저자분들 송기훈, 권용진, 김중근, 원창우, 이정관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저로서는 존경하는 원예가 분들 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셔서 도감 한국정원식물 A to Z라는 책을 만드셨다라는 건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A to Z라고 하는 도감이 그 DK라는 그 외국 서적 있잖아요. 굉장히 그 서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출판하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도감들이 A to Z 그런 걸 항상 찾다 보면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 없어. 이 식물은 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식물 한국에서 이제 정원, 특히 한국의 수목도 아니고 한국의 식물도 아니고 한국의 정원식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정원식물들을 굉장히 잘 추리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한국의 이런 그 토양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제로 길러내시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이 너무너무 반가웠죠. 네. 그래서 이 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통명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유통은 이제 구전으로 와전이 되는 이름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딱 통칭하는 명칭은 아니잖아요. 이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식물을 처음 접했는데 이 식물에 대해서 특징 알고 싶다 할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사진으로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어디서 수입되는 식물들을 봤을 때 너무 비슷하죠. 이게 색깔도 환경에 따라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 또 막 교잡종이 많이 생기는 것들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만의 특징을 딱 지어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중에서도 학명. 그래서 이 학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 학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뭐 정원에 어떻게 심겨졌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뭐 그 식물들이 되게 좋은 식물로 이제 뭐 상을 받았다거나 뭐 이렇게 추천한 식물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래서 학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학명의 뭐 품종명까지는 몰라도 속명이나 종명만 알아도 비슷한 특징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교재처럼 가지고 있어서 찾아보면서 여기서 더 많은 파생되는 정보나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수정원 식물, 그러니까 RHS 왕국, 영국 왕립 원예협회라고 하는데 RHS에서 우수정원 식물이라는 걸 선정을 해요. AGM 플랜츠라는 걸 선정을 하는데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건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잖아요. 호스타만 해도 지금 뭐 한 몇백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뭐 크게 병충해가 없고 그렇게 해서 정원에 좋은 식물로 이렇게 왕관을 수여하는데 그걸 AGM 플랜츠라고 하는데 그걸 위주로 또 선정을 하셨으니까 뭔가 한 번 더 증명된 식물들을 선정을 하신 거고 네. A to Z 순서대로 정리하신 책.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 이런 책도 되게 재밌고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접하실 수 있고 이거는 하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감도 친해지면은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구매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리빙 페어 했었잖아요. 되게
다양한 볼거리 보고 막 이제 또 시장 조사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들으는 게 이제 북코너들 있잖아요. 또 해외 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가드닝 책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되게 많아진 게 또 괄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선택한 거는 킴포크 가든 How to Live with Nature라는 책이에요. 우선은 표지가 너무 그냥 킴포크는 사실 이거는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도 좋은데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붉은색과 알로카시아인가요? 알로카시아 잎의 이런 대비 책들도 너무 예뻐요. 그냥 꽂아 놓고 네, 이렇게 그냥 어디 콘솔에 테이블 데코용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책이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보통 이제 주거 공간이거든요. 이 킴포크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잡지다 보니까 다른 상업 공간들이 아니라 다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이렇게 개성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자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하나같이 뭐 주택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뭐 주택 마을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환경에 그다음에 다양한 건물, 주택, 다양한 마감재, 구조 실내는 더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정원이나 식물이라는 것도 그래서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이거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쁜 것 같아요. 접하고 있는 환경하고는 되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게 라이프라는 게 그게 정말 그리고 좀 부러웠어요. 이런 데서 살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고 우리 집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 집 정원과 우리 집 실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식물이랑 식물인이든 아웃이든 참 개성이 되게 많이 있고 삶의 방식이 많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는 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만의 개성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쁘네요. 바꿔야겠다. 네. 오늘 책 두 번째 시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제가 뭐 추천해드리는 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책들, 정원에 관련된 책, 다양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책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책들을 저희가 또 그 1층 앉는 공간에 이렇게 비치를 해뒀어요. 지난번에 책을 소개해 드린 다음부터. 그럼 재미있는 게 그거를 또 이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책을 또 소개해 드리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봄에는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저희 이런 정원을 보면서 책을 읽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또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도 나는 해보고 싶다, 읽어보고 싶다 정원에 몰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또 골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벤트를 통해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잎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거든요. 저희 오랑주리 로고가 찍혀져 있지만 거의 새 책이에요. 그래서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만약에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